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치솟는 물가, 금리, 부동산 값, 이 전세값 다 오르고 있습니다. 안 오른 거 하나 찾아볼까요? 월급 안 오르고, 매출 안 오르고. 사실 뭐 이 두 개는 안 오르고 있는데,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이 조금 팍팍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뵐게요. 여러분들 그 마트 한 번씩 가지 않나요?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 주말 앞두고 이 마트 한 번씩 갔다 오는데 이 갈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좀 10,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. 이 돈의 가치,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게 계란 좋아하거든요. 자, 보면 보통 계란 먹으면은 이게 한 개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. 프라이 좋아하잖아요. 프라이. 예. 두 개 정도는 먹어야지 계란 좀 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계란값도 지금 6개월째 농수축산물 가격들이 이거 올랐던 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만큼 좀 가계 부담이 되고 있죠. 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또 계란 또 쓰고 있으니까 이 계란값이 오르면 이 원자재, 이 식자재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경영이 가뜩이나 또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저 뭐 우유 같은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. 우유도 비싸요. 지금 우유 비싸. 한참 뭐 자라는 아이들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과일도 지금 비싸죠. 그 수박, 과일 이것도 좀 비싸가지고 좀 아껴 먹고 조심해서 먹어야 될 그런 이 상황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 싶습니다. 지금 금리도 지금 오르고 있죠. 이 대출 어제 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뭐 소상공인 뭐 대출 또 지금 작년에 계속 어렵다 보니까 이 경영자금이라든가 안정자금 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대출 받으신 분들 계세요. 또 부동산 열풍이 지금 뭐 작년부터 올 초까지 뜨겁게 불어닥치고 있고 2030 청년들 영혼을 끌어서 영끌해서 이 주식도 투자하고 최근에는 코인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출 받았던 게 경제가 좋으면 다행인데 이게 말이죠. 이 경제가 안 좋으면 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없고 이 디레버리지 되는 거죠. 대출이 높아지니까 이 나가야 될 돈들이 많아지죠. 가계 소득에서 대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에 이제 남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. 이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면 정말로 좀 힘든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치솟는 물가에 이 금리, 이 전세 자금, 주택값 이렇게 다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득은 줄어들고 월급 줄고 매출 줄고 쓸 수 있는 돈이 줄어. 이것도 힘들죠.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?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. 일자리 줄어드니까 이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를 예로 들자면 하루 평균 이 광주 지방법원이라는 곳에서 이 파산 법정이 생깁니다. 파산 법정 이게 뭐냐면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나가야 할 돈들이 많아. 예, 돈을 이거 일을 해서 이 노동 생산성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돈을 번 이 수입 인컴만큼 이 나가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파산을 신청을 하게 되고 이 법원에서 이거 판단하는 겁니다.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? 돈 어디 숨겨놓은 거 아니야? 예, 그런 판단을 해서 이 파산 법정을 하게 됩니다.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느냐? 적게는 한 140명, 많게는 200명 가까이가 너 저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저 파산하겠어요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. 5월 달까지 광주를 비교했을 때 한 950여 명 정도가 이 파산 이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전국도 사례가 좀 비슷합니다.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서울이나 수도권 파산하시는 분들 훨씬 많겠죠. 대구, 부산 다 비슷한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에 반해서 이 대출을 파산을 했고 이 개인 회생으로 한 3년 동안 빚을 열심히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나머지 이 빚 이자에 대한 것은 이 탕감해주는 제도, 이 개인 회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 회생을 받고 있는 분은 어떻게 됐어요? 계속 줄고 있다는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갖고 미래를 좀 도약을 하고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라든가 이 선택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죠. 극단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이 또 많아요. 잘 되는 데는 또 굉장히 잘 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 국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되고 금리가 오르고 이 전세값이 올라갔던 현상들이 굉장히 이제 초조하고 불안하게 우리 경제에 또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. 실제로 이제 광주 사례를 좀 보면 이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의식주
우리가 생존의 본능,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생존 의식주, 먹고 자고 입고 뭐 그렇게 싸고 하는 거겠죠. 이 광주의 이제 전세 상승률 2년 2개월 만에 이 최대폭. 이거 지금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소리입니다. 서울 같은 경우도 이미 넘사벽이 돼버렸죠. 이 집 사는 것도 지금 거의 그로기 상태인데 전세값은 더 오르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한숨들은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고, 이 농수축산물 보여줬지만 뭐 계란이라든가 우유, 예, 고기 이런 것들도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했다는 소리입니다. 10%, 20% 올라갔죠. 아, 이게 뭐 이게 우유 남양유 사태도 펑펑 사주고 그랬는데 이 지금 먹는 것도 제대로 좀 못 먹는, 아껴서 먹고 절약해서 안 먹어버리는, 예, 그런 이 상황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가구, 이 한 가족이라고 보시죠. 패밀리 개념인데 이 가구 소득은 얼마 정도 되느냐, 이거 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. 가구, 저 같은 경우 5명이고 뭐 4명도 있고 3명도 있고 혼자 사는 가구도 있는데, 가구 평균을 내봤더니 가장 많은 평균적인 수입이 얼마냐? 예, 한 400만 원. 이 400만 원 이상이 23%. 이게 제일 많네요. 그러니까 보통 3인 가족 기준에서 400만 원이라면 두 사람이 일을 하면 200만 원, 200만 원이겠네. 혼자서 일하면 400만 원, 혼자서 월급 400만 원. 이렇게 받으신 분도 많이 있죠. 뭐 대기업은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. 5천 가까이 연봉이 되니까 요게 지금 가장 많은데, 이 문제는 이 수치, 이 4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의 이 중간 계층의 수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중간 허리층의 계층들이 위로 올라가서 이 고소득을 올리는 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줄었다는 소리입니다. 얼마 줄었냐? 7.5% 이 가까이가 아래 단계로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. 200에서 300만 원 가계 소득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21% 정도 됩니다. 100에서 200만 원 벌고 있는 분도 꽤 많아요. 17%. 10명 중에서 2명 정도는 이 100에서 200만 원이니까 정말 최저임금,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많고, 또 50에서 100만 원 번다. 이 50에서 100만 원이면 정말 생활이 좀 안 되겠죠. 이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정도 되는 수입, 청년들 알바 자리도 많이 없었으니까 우리 20대 뭐 대학생들 청년들 정말 이렇게 못 먹는 것 같아요. 이 대학생들 알바 자리가 없으니까 이 계란 못 먹는 거죠. 계란 후라이도 못 해 먹고 그냥 간장에다 밥 비벼 먹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배를 곪고 있다. 뭐 보릿고개 시대가 아니라 지금 대학생들 없어요. 주거비가 너무 높다니까 원룸값 내고 뭐 집값 내고 나면 뭐 없어. 생각 아낄 수 있는 거는 먹는 거 아낄 수밖에 없어요. 라면 하나 가지고 아침, 저녁, 뭐 새벽 뭐 이렇게 나눠서 먹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인기를 끌 정도라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이게 아래쪽 이 저소득층도 많고 또 고소득층도 많아요.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지가 될 수 있는데 9.8% 정도가 이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이 가구 소득을 올리고 있다. 500에서 600만 원은 얼마냐? 5.7%. 500에서 600만 원 5.7%. 그리고 800만 원 이상이 되신 분들이 2.4%. 이 넘사벽 그 이후로 1000만 원, 우리가 꿈의 직장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1억 연봉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이제 소수지만 부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, 이런 거를 이 경제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. 혹시 아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 부의 한종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 치솟는 물가와 금리, 뭐 전세, 이 집값 대비해서 이 월급은 안 오르고 있다, 또 매출은 안 오고 있다. 자영업, 소상공인 사장님도 힘들어지고 있고 일반 서민 월급쟁이도 덩달아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. 다 오르니까 화폐는 떨어지게 되고요. 예, 아무튼 좀 물가도 좀 안정이 되고 이 코로나 이 상황도 좀 정리가 돼서 이 자영업 경기도 좀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맞물리는 순환 이 경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. 내수 시장 안정적으로 살아나고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늘어나는 이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이 대안들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은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. 자, 좀 길어졌네요. 일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. 오늘 머리 좀 세웠습니다. 어제는 뭐 없이 했는데 좀 세우고 왔는데 좀 괜찮습니다. 오늘 금요일인데 저녁 약속이 없어요. 예, 그래서 오늘 일찍 왔습니다. 일찍 와가지고 이제 뭐 하기 전에 영상을 좀 남겼습니다. 개인적으로 막내딸 초등학교 2학년인데 코로나 학교에서 확진자 나와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. 이게 우리 가족 중에서 처음이에요. 확진자 이렇게 나와서 제일 막내가
지금 검사했어요. 그래갖고 좀 걱정되더라고요. 코 막 하고 막 아프잖아요. 그래서 물어봤더니 좀 아파서 눈물 좀 났는데 울진 않았다고. 검사 결과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결과 안 나오니까 좀 걱정되긴 하네요. 예. 아유, 이게 하다 보니까 남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점장이 어머님이 점을 보러 갔어요. 점쟁이. 사실 저는 점 보러 한 번 간 적이 없어요. 이 사주 이게 그 토정비가 글은 좀 봤었는데 작년에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점 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좋은 이야기도 있고 뭐 조심해야 될 이야기도 있고 또 7월 달에 뭐 좋은 자리를 옮긴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처럼 용하다는 점쟁이처럼 그게 맞게 됐습니다. 그 하나는 지금 6월 초인데 뭐 한 달 정도 후면 이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또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좀 정리된 다음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금요일 저녁입니다, 여러분. 예, 한 주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.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날이 뜨거 엄청 뜨겁다고 합니다. 완전 여름 날씨라고 하니까 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힘들더라도 같이 좀 힘을 모아서 또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 힘내시고요. 자, 화이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화이팅!